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상 체질과 음양오행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치료하는데 도움이 된다면은 예, 어느 것이 됐든 간에 이게 다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사상 체질이라는 것은 원래 1900년도 초에 이재마 선생님이 그걸 창안하셨는데 같은 병인데 같은 약을 썼는데도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래서 이재마 선생님이 그것을 체질에다가 결부시켜 가지고 만드는 것이 사상 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재마 선생님은 원래 의학자가 아니고 사상가이고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상이라고 하는 이 근본은 지수합통이라 해서 인도 철학이죠. 인도 철학의 바탕은 생로병사다. 우리가 텔레비에서 늘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건강 강의가 나온다 그러면은 생로병사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 뜻은 뭐예요? 우리가 새 태어나서 늙어가지고 병들어 죽는다. 그 얘기인데 병을 안 들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어, 꼭 병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이 안 들어서 죽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은 이 생로병사를 다시 써도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사상 취지에서는 생로병사를 그냥 그 뭐야 그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인도 철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생로병사를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인체의 육장육부는 상해 인이라고 그랬어요. 이 상해라는 것은 지금 옛날에는 이제 코끼리상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래 있어요? 모양상이에요. 예, 모양상인데 요 위에 있는 것은 파다를 하면 토끼 모양이고 요 밑에 있는 건 돼지 십자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모양이라는 게 뭐예요? 장구마다 모양이 다 틀리죠. 간은 이렇게 생겼고 폐는 이렇게 생겼고 또 뭐 비장은 이렇게 생겼고 심장은 콩팥같이 생겼고 다 육장육부의 모양이 다 다르다는 얘기. 그래서 이 모양이 다른 데다가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기능이 강하냐 약하냐. 예. 그러면 기능이 강한 것도 있고 약한 것도 있다 이거.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드는 것이 사상 체질이에요. 그러면 사상 체질에 여기 보면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이 나오는데 태양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간이 크고 폐가 약하다. 예, 폐가 약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태음인 사람은 폐가 크고 간이 약하다. 그리고 소양인은 비장이 크고 심장이 약하다. 근데 소음인은 심장이 크고 비장이 약하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여기에 기능 면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예. 이 기라는 것은 이 기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이 기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하는 작용, 그리고 이 기가 장부에 들어갔을 때 하는 작용이 다 다른데 이 기가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상 체질을 이렇게 보면은 형태만 형태만 보고서로 현재 그 기능이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행론으로 넘어가서 이 음양오행이라는 것은 동양철학이에요. 예, 이제 여기 동양철학이라고 써 있습니다만 동양철학인데 이것은
중국에서 원래 그 이제 하도와 낙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하도와 낙서는 뭔가 하면 상생과 상극의 그 논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탕으로 해가지고서는 오행이 그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우주 안에, 그렇죠?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음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음영을 벗어난 것은 전부 소멸됩니다. 또 더 보탤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 음양이에요. 그래서 음양의 그 음양이 변화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하느냐? 우리가 수금, 지화, 목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해가지고 9개 위성이 어디를 돌죠? 태양을 돌죠. 태양을 도는데 지구가 자기 몸을 한 바퀴 돌고 그러면서도 또 태양을 돌죠. 예. 그러니까 내 몸을 한 바퀴 돌면은 밤과 낮이 되는 것이고 태양을 한 바퀴 돌면은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냥 그 태양이 돈다, 뭐 저 지구가 돈다 이렇게 돈다는 생각만 했지 지구가 초속 10만 킬로로 돈다고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뛰어가도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가 지나가도 바람이 일어나요. 근데 10만 킬로의 속도로 이 돌고 있는데 거기에 바람이 안 일어나겠느냐 이거죠. 그 바람에 일어나는 것이 모든 수분지와 목표의 그 위성들에도 돌아가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돌아가면서 바람이 이게 대기. 예. 그 바람에 의해서 유기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더웠고 춥고 또 뭐야 그 건조하고 습하고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서 나타나는데 그래서 음양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죠. 예.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대기의 움직임 때문에. 근데 이 대기의 움직임을 우리 인체의 그 육장육부에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몸의 육장육부는 어, 양, 그, 양의 장부가 있고 음의 장부가 있어요. 그래서 양의 장부의 경락은 손에서 시작을 하고 음의 장부의 경락은 발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장부의 그 작용을 보니까 수화의 작용이더라. 그러면 물과 불의 작용이더라. 음과 양이라 해도 되겠죠. 수화나 음과 양이라 해도 되겠죠. 근데 자연에서의 음양의 변화와 수화의 작용은 또 다릅니다. 변화되는 것은 밤과 낮이 바뀌고 1년이 바뀌고 60년이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건데 이 수화의 작용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이 따뜻하냐 차가우냐 그 작용에 의해서 따뜻하냐 차가우냐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랬을 적에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따뜻해야 몸이 건강한 거죠. 차가우면 무조건 정이 온다. 그래서 육상육부의 그 움직임, 이 움직임을 대기한 것이 음양오행이잖아요, 여기. 그죠? 5가지가 뭔가가 다닌다는 뜻이죠. 뭐가 다닐까요? 이 기운이 기운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이 기운이 돌아다녀야만이 장부가 허술이 있고 강하고 약하고 기능의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지금 사상체질에서는 이 기운이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고 또 물론 이제 그 이것을 여기다가 넣어서 말을 설명은 할 수도 있지만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 상의 이미지만 나타났다.
음.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 사상 체질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은 팔상을 가지고서도 공부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팔상을 보느냐? 그 음양으로 고서를 보니까 잘 안 맞으면은 그걸 음양을 팔상으로다가 음양을 사상을 음양으로 펼치면 팔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한간에 어떤 사람은 팔상이 안 맞으니까 16상으로 보고 32상으로 보고 막 이렇게 펼쳐놓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선생님이 창안한 사상 체질의 본 바탕에 그 수세보원이라는 책에 보면은 본 바탕은 전부 잘 해놓으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이미지에 기가 운행하는 것을 못 보는 것인지 이건 내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상만 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음양 오행론에서 예를 들어서 고관절이 아파 지금 이 엄식도 고관절이 아파.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간이 지금 차가워졌다. 간이 38도인데 38도보다 조금 내려가서 간이 차가워졌다.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픈 거예요. 어. 근데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보면은 정상으로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상은 정상으로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움직이는 작용은 사진을 찍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기능도 그렇잖아요. 기능도 사진을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오해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음양 오행론이 더 잘 되어 있다. 사상 체질은 잘못되어 있다. 이것이 아니고 사상 체질은 뭐예요?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64쾌가 결국은 뭐예요? 펼쳐나간 거잖아요. 그 64쾌를 가지면은 자연의 모든 현상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걸 공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음양 오행론은 어떻게 되는 거면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음양에서 삼신, 사상, 오행, 육기, 칠정, 팔쾌, 구공 이렇게 이제 이어나가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이 사상 체질은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듯이 계속 분열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론은 우리가 종족 번식을 하듯이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배우면 더 좋겠죠? 예,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모든 학자들이 지금 이 음양 오행론은 황제내경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고 이거는 이재마 선생님의 수세보원에서 나온 건데 지금 모든 학자님들이 전부 수세보원을 공부한다는 얘기죠. 황제내경을 공부를 안 하고 그래서 황제내경을 공부를 해보는 거하고 수세보원 공부를 해보는 거하고 그러면은 두 가지를 다 공부를 해야만이 아, 내 장부에 지금 기능이 어떻다. 어, 내가 지금 위가 지금 그 기능이 약해가지고 위가 불편하다. 그러면 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위장약을 먹는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가지고서도 질병을 고치려고 한다. 이것은 이 사상이나 오행론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먹어서 고치려고 한다. 왜 그런가 하면 소식다동하라고 했다니. 먹지 말라고 했다니. 그렇다고 굶는 것도 아니고 작게 먹으라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한다면 식물과 동물. 그러면 음과 양의 관계라는 얘기죠. 그러면 식물 같은 경우에는
탄산가스를 들어 마시고 산소를 내보내고, 동물들은 산소를 들어 마시고 탄산가스를 내보내면서 서로 기가 교류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기가 교류가 되는데, 식물은 물을 많이 흡수해야 돼. 내 몸 전체에 물을 흡수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식물은 장수를 하고, 사람이나 동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적게 먹어야 된다.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과 양의 관계는 뭐예요? 꼭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주역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음이 지나가면은 양이 나오고 양이 지나가면 음이 나온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우리가 그냥 뭐 그 저 식물과 동물 얘기를 했지만은 식물이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사람들이랑 같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형평들죠. 그래서 우리 인체는 참 이거 알면 알수록 신비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그뭐 과학에서도 물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그 상식적인 얘기들도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 인체같이 신기한 게 없어요. 예. 자연과 인체. 그러면 자연은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대우주가 되고 사람은 작으니까 소우주가 되는데 자, 이 소우주와 대우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그러면 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모양, 크기, 예, 장부의 크기에 따라서 사상 체질이 정해지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음양오행로는 거기에 그 사상의 기운을 더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느냐, 여기 문제라는 작용이 거죠. 들어가요. 작용. 예. 아, 작용이라는 것은 뭔가가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야, 모달을 만들어 놨어요. 네. 모달을 만들어 놨는데 10kg, 50kg, 100kg짜리 모달을 만들어 놨는데 모달하는 것은 분명히 다 있어요. 이름도 있고 다 있고 형체도 있는데 안 돌아가면 소용없죠. 그 돌아가게끔 전기에다가 이거 플러그를 뽑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 작용, 그때의 10kg냐, 50kg냐, 100kg냐에 따라서 그 작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모탈에도. 예,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자,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